안녕하십니까. 땅분학 121편 2022년 그린벨트 투자론 개발 제한 구역인데 어제 녹화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했습니다. 그린벨트 이거는 어떻게 되냐? 개발하지 말라 우리는 그 국토 계획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인데 우리는 부동산에 관련된 법령이 약 98개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걸 이제 위헌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회적인 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거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국토 제도의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가장 투자가 어려운 게 그린벨트입니다. 저도 땅을 한 3, 40년을 연구를 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게 그린벨트인데 가장 가혹한 제도가 있는 또 가장 투자에 대한 대박이 있는 또 가장 투자가 어린 그린벨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그 이제 땅권대학에 대한 홍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벨트 50년이에요. 그린벨트 50년인데 이 그린벨트 50년 중에 30년 동안은 위헌 판결을 받기 전이에요. 이때는 하지 마라 이거예요. 거주민도 요만큼만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에 새로운 법령이 생기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개발을 하라. 그런데 다만 공익적으로 하라. 사익에 대한 개발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주민 행위를 완화해 주는데 약 98개 정도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전과 이후의 그린벨트에 대한 투자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과거에 30년 동안의 그린벨트 투자하면 바보라고 그랬죠. 왜냐, 주변 가격의 10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되냐, 20년 전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국가에서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익용으로. 첫 번째가 그게 보금자리 주택이에요.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문제가 이제 있으니까 법을 보완한 것이 공공주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공공주택, 신도시 발표하거나 그러면 공공주택이라고 그러고 특별법에 의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대로 갈 건가? 그러지 아니할 거다라고 우리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린벨트는 딱 세 가지로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얘기한 개발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그 동네를 갖다가 춘향이가 나는 지도 지킬래요? 안 변할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춘향이 동네예요. 땅이 아닙니다. 춘향이 동네예요. 왜 그러냐? 한 필지씩은 대장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되냐? 나는 절반만 그린벨트 할래? 그러면 변사또예요. 나는 싫어. 완전히 나는 그린벨트를 지긋지긋해. 난 그린벨트에서 벗어날래. 그러면 이몽룡이에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세 동네가 있다. 춘향이 동네, 변사또 동네, 이몽룡이 동네. 이거를 개념을 놓고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자, 2013년도에 26213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세요. 구독션에서 해보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한 사람의 필지인데 광명시에서 가장 인접한 지역에 기가 막힌 땅이었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린벨트 가격이 얼마나? 162만 원이요. 감정 가격을 가지고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변사또로 창고로만 367만 원, 그 다음에 몽룡이로 바뀌니까 700만 원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앉아있는 땅이 160만 원짜리가 700만 원을 버느니 이건 막말로 얘기하면 환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있는 거이면서 가장 위헌이 가장 불법이 자행되는 게 대한민국의 제1호가 그린벨트입니다. 대한민국의 각 용도 지역 지구 중에서 가장 많은 불법이 있는 데가 그린벨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이러한 상황을 갖다 보셨잖아요. 자, 그린벨트에 대한 마을 분포들을 한번 잠깐 볼까요? 10호 이상이다.
20%에서 50% 미만이다, 50% 이상이다 라고 그러는데, 이 시간에는 다 강의해 드릴 수 없으니까 이 내용으로 하는데,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이것이 2019년도, 2020년도의 자료예요. 지금부터 2년 전 자료예요. 목령이 땅값, 공시지가 가지고 한 거예요. 300만 원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봤죠? 변사또 땅값 얼마예요? 180만 원이에요. 춘향이 땅값 50만 원. 이것이 어떻게 되냐? 지금 얘기한 대로 100만 원이 됐고 400만 원이 됐고 700만 원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게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뭐냐면은 50만 원짜리가 180만 원, 300만 원짜리 변화는 이러한 그린벨트를 보고 그냥 있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사례를 보자. 여러분들 시흥시에 가면 물왕주수지 아시죠? 바로 목감지구 바로 옆에 있고 그 옆에 장상지구가 이제 요번에 60만 평 개발 계획이 결정이 돼놨는데 여러분 목감주수지 토요일 일요일날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목감주수지에 가면은 여기 요 주변이 바로 음식점이 있는 동네. 이게 이몽룡이 동네예요. 근데 그 위에 마을 보이죠? 이렇게 언덕 위에 큰 동네가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뭐냐? 변사또 동네예요. 그러면 나머지 동네는 춘향이 동네다 이거. 저희 땅권대학에서 답사를 가거나 그러면 그린벨트 답사 가면 1호가 여기입니다. 극렬하게 배워야죠. 극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이몽룡이 동네입니다. 이것이 변사또 동네입니다. 이것이 춘향이 동네입니다. 극렬하게 아주 볼 수 있다. 라고 그래가지고 보시면 되시죠. 그러면 이러한 자료들은 어디서 찾느냐? 여러분 택지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 그 땅권대학의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요 내용은 여러분이 카메라로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다음에 봐도 네이버에 봐도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음에 봐야 되는데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건 LH에서 관련하고 있는 택지정보 시스템이에요. LH의 택지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순서대로 하면은 이몽룡이 동네, 변사또 동네, 춘향이 동네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공시지가로 들여다보고 그래서 땅이 풀리는 거냐 사람이 풀리는 거냐 그린벨트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홍보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해야겠어요. 오늘이 4월 7일 날짜인데 4월 20날 건설회관에서 논현동에 있죠. 서울세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룸경제포럼에서 데이터경제와 부동산 포럼이라고 우리는 세미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제 3시 40분에 제가 이제 초빙을 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번 주까지 원고가 가야 되는데 임시로 제목을 정해 본 것이 수도권 서부에 목숨 걸어라 라고 그러는 내용인데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나가 있는 거 있죠. 저도 땅에 관련된 걸 30년 40년을 봐도 1년 사이에 땅 한 필지가 올라가는 건 봤어요. 근데 지역이라는 전체가 1년 사이에 3배 5배 올라가는 건 머리 털라고 처음 듣습니다. 보통 얘기를 갖다가 세속적인 얘기인데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요.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여기 오셔요. 바로 이 주제로 놓고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나신 분들 오시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도대체 땅권대학이 뭐냐라고 그러는데 땅권대학은 제가 2020년도에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는 학교에서 나가라 그래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얼굴이나 목소리를 듣고 77학년으로 안 보이는데요. 근데 7학년이 맞습니다. 예전에 뭐 공인중개사분들이나 교육을 받으시거나 공인중개사 전 3번 출제했었으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저 양반 아직도 나왔네 그러시는데 지금 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정년퇴직하고 저기 그 어떻게 아파트 단지 내에 가서 노인정에 가서 고스톱 쳐야 됩니까? 100원짜리? 말이 안 되는 얘기죠. 5년 동안은 더 강의가 가능하다.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드는 게 땅권대학이에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강의하고 30만 원 넣는데 요거 6월달에 금년 6월달에 4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은 지금 표지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이 책을 무지막지하게
이 책 한 권에 3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22년도에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54개의 고속도로가 지번까지 찍혀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서부터 공사 예정인 고속도로의 지번이 54개에 대한 고속도로 지번까지 찍혀서 나온다. 이러한 자료를 드리는 게 이게 지금 얘기하는 땅꾼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땅꾼 대학은 NGO 단체입니다. 사실은 비영리 단체예요. 한국인 최초로 공인중개사 33분을 모시고 제가 IMF 다음인 1999년도에 중국의 그 사막에 그 몽고의 사막에 나무 심으러 가는데 이와 같이 23년을 NGO 단체로 갖다 해놨고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미얀마에다 이와 같이 직업학교를 지어줬습니다. 제가 지은 이 직업학교를 2020년도에 수치여사가 개교식을 하기로 해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랬는데 여기서 간접적으로 제가 연락받은 건 내년도의 초에 상반기에 와서 개교식을 해도 괜찮다라고 그러는 내용을 했는데 물론 여기는 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대사님도 대표로 해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 착공식 때 대사님이 오셨어요. 그만큼 훌륭한 어떻게 말하면 남문과 배품을 하고 있는 단체로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럼 그린벨트에는 뭐가 있냐? 지금 얘기한 대로 풀어먹어라 그러니까 공공주택으로 하니까 나라에서 풀어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라 너가 해먹어? 그럼 나도 해먹을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정타, 지식정보타운 아시죠? 과천에. 그게 바로 과천시의 현안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양정지구도 현안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네가 해먹어 지자체에서 먹어? 그럼 우리 동네도 해먹을게.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동네에서 먹는 거예요. 개인을 위한 땅은 한 평도 해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조정지역이 있어요. 관통대지, 단절토지. 이게 불쌍하니까 풀어주는데 이건 필지별로 개인을 위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에 띄죠? 택도 없는 얘기 하시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 이거도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띄워서 안 하다 보니까 약 7, 80명 뿐이 안 모입니다. 그 이번 주도 7, 80명이에요. 땅꾼대학이 아마 이거 다음 주까지 강의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회원이 1600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강의 듣고 와가지고.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그 지역을 갔더니 단절 토지다라고 그러면서 땅이 1000만 원짜리인데 요거를 700만 원에 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애기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은 위에 있는 의견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게 집행하는 걸 관리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린벨트는 어떻게 되냐? 내가 불쌍하니까 나를 살려주쇼. 해당 시군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당 시군에서 보면 그게 너무 불쌍하거나 집이 두 쪽이 나간 거예요. 관통대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에서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절 토지에 대해서는 불쌍하구나. 그러면 그걸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 경기도에 올려면 그거 불쌍하네. 그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지금 경기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아니에요. 시군의 도시계획 담당자?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땅 주인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땅 주인이 제일 먼저 하는데 1000만 원짜리 땅을 6, 700에 팔아요? 그런 바보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꼬임에 넘어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흥분을 했어요. 그린벨트 어떤 게 있다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갖다 또 보면은 땅을 풀어줘라. 그 다음에 국책사업은 이거다. 지역 현안. 여러분 총남에 보면 이런 자료들이 올라가 있어요. 총남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 이런 자료가 약 3,500건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우선해제 마을이 이런 거다. 집단 칠학지구가 이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단절 토지라는 게 있죠. 단절 토지가 이거구나. 그 단절 토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도로 있어. 도로가 있어. 불쌍하다 이거예요. 뭐냐? 위에서
그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은 아니면 해당 시군에서 이걸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화성시인데 화성시에서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땅 주인이 야 인마 난마 도로로 해서 완전히 단절돼 있는데 그린벨트야.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주인이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600~700만 원 내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요것도 비봉에 있는 땅이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린벨트의 가장 건 땅을 풀어주고 사람을 풀어준다 그렇죠? 사람 풀어주는 건 이런 게 있다. 이거 전체가 60여 쪽이에요. 이거 다 강의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람 개발이다. 그래서 이게 사람 개발은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자 2부 어떻게 할 거냐? 그린벨트 춘향이 변사도 그린벨트 몽룡이 그린벨트 해제된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러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보자 이거요. 들어가 보는데 지금 얘기한 국책사업, 지역산업, 동네 이게 어떤 물량이 어떻게 나오고 뭐를 갖다 놓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춘향이 동네에서는 뭐를 갖다 보고 단절 토지에서는 뭘 보고 몽룡이 동네 그 다음에 해서 가장 큰 관심은 어떤 내용 가지고 어떠한 물건 가지고 우리가 개발에 대한 가치 분석을 할 건가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러한 내용도 그 다음에 실무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봉담에 있는 취락지구하고 그 다음에 이패동인데 오늘은 이패동에 있는 거를 해놓을게요. 이패동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가 남양주 역세권 개발이죠. 양정지구 역세권 개발이죠. 바로 옆이 다산지구죠. 바로 위가 바로 뭐예요? 왕숙 2지구, 신도시 2지구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양정 역세권이 개발된다 그러면 주변에 붙어있는 그린벨트에 어떤 변화가 올 건가? 우리가 이걸 투자해야 되지. 양정 역세권 보상해요. 왕숙지구 보상 아니에요. 그럼 내가 땅을 받을 수 가지고 내 땅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접해져 있는 연접 지역 내에 있는 토지가 춘향의 토지도 있고 변사도 토지도 있고 이몽룡의 토지도 있잖아요. 이 땅에 어디가 개발될 건가 이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린벨트에 투자를 하실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린벨트에서 농지사에 대해 임야사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강의 들으시면 그런 얘기 싹 도망가십니다. 이게 양정 역세권이에요.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보게 되면서 자 요게 이제 1번, 2번, 3번 지역이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양정지구 밖에 있냐 안에 있냐인데 이 시간에 이걸 갖다 설명을 드리자니 이거는 저거하고 한번 온 그 오프라인 모임에 대면 강의할 때 오세요. 오셔서 30만 원 내놓으시면은 2025년까지 약 350번 정도 강의를 듣게 되십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는 영리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때 대지나 농지별로 또 이걸 갖다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런 데 연접 토지는 어떻게 해서 개발되더라. 그 다음에 이게 사례를 여기서 이제 또 분석을 해드려요. 그 옆에 있는 의정부에 가가지고 고산지구 아시죠? 고산특지지구에서 1, 2, 3, 4, 5, 6번으로 해서 어느 쪽이 어떻게 개발되는가를 봐가지고 1번이다, 2번이다, 3번, 4번이다, 5번, 6번이다. 이런 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때는 해야 된다. 라우리는 걸 보면 어떻게 되니까 이거 나도 개발 좀 하겠네. 그러면 자, 이 지역 분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양정지구야. 어떻게 할 건가? 이거 못하면 바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풀어보자 이거야. 이쪽은 어떻게 될 거고 이 지역은 어떻게 할 건지 1번 지역이 좋은지 2번 지역에 3번이 좋은지 4번이 좋은지 필지별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필지 요거 찍어야겠다. 근데 마침 그게 경매 나왔어. 옥션 안에 경매가 나왔어. 이거가 되는 거죠.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농지사에 대해 임야사에 대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역별로 그린벨트에서는 어떻게 가고 그 다음에 10호 미만에서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10호 이상에서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50호 이상의 우선의 제 마을에서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이걸 갖다 해설을 다 해드리죠. 자, 이걸 다 해설을 해드린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좀 있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우선해제와 집단 취락지구의 비교 이렇게 이제 나가고 그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딱지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입주권에서 도로 딱지, 길 딱지라는 게 뭔가다 라고 그래서 길딱지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나오고 있는가라고 그런 걸 진행을 해드리고 여기다 한 몇 개만 더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가고 그린벨트에 대한 미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라고 그러면서 대변화가 올라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그린벨트의 창고를 갖고 있는 분들만 아십니다. 훼손지 사업에 의해서 작년 금년도서부터 슬슬 창고 매물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훼손지 사업이 뭔가? 라고 그래서 그린벨트에 뚜렷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이런 데는 밀집 훼손지다, 흩어진 훼손지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땅권 대학에 입학하셔서 한번 인생 역전을 하세요. 저하고 보기 싫어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저하고 만나셔서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한 가지 주제가 아니고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금 얘기하는 약 350번 정도가 여러분하고 만납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